네, 제가 나가겠습니다. 똑똑하신 분들끼리 잘 한번 해보시죠. 3년의 노력 끝에 300억 원짜리 계약을 따냈으니 당연히 축하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이없게도 억지 누명과 대기 발령이었습니다. 단기 실적에 눈이 먼 임원들이 저를 문 밖으로 내몬 겁니다. 결국 저는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저를 쫓아내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임원들은 지금 제 앞에서 하얗게 질려 쩔쩔매고 있습니다. 본인들 손으로 모든 걸 망쳐버렸기 때문이죠. 남의 피땀을 훔친 이들의 처참한 최후. 대체 이 회사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거대한 임원 대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길게 뻗은 원목 테이블 끝에 앉은 회장은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은 채 M1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죠. 그 곁에 선 전략기획실 박도영 팀장은 입가에 얇은 미소를 띤 채 빔 프로젝터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강석진이 3년 동안 유럽 전역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얻어낸 300억 원 규모의 독점 공급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땀 묻은 서류 위에는 기획실에서 찍어 누른 붉은색 특별감사 도장이 선명하게 낙인 찍혀 있었죠. 20년을 뼈 빠지게 바친 직장이었습니다. 300억 원짜리 초대형 수주를 따내고 본사에 복귀했을 때 강석진은 최소한 실무자로서의 노고만큼은 인정받을 줄 알았건만 현실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도영은 대형 스크린에 띄운 화려한 엑셀 자료를 가리키며 강석진을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강 부장님이 바이어와 합의하신 현지 환율 변동 보전 조항은 회사의 수익을 갉아먹는 심각한 독소 조항입니다. 환율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회사가 손실을 절반이나 부담해야 하잖아요. 영업 실적을 채우고 본인의 승진을 앞당기려고 바이어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쥐어주는 건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배임 행위입니다. 이 조항 하나만 당장 삭제해도 우리 회사는 단숨에 15%의 마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흙먼지 한번 마셔본 적 없는 38살 기획팀장의 오만한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석진은 답답한 듯 넥타이를 살짝 풀며 회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장님, 그 조항은 독소 조항이 아닙니다. 유럽 현지 경제가 요동칠 때 바이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서류상의 마진율 숫자만 보고 그 안전장치를 치워버리면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회사는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300억 원의 리스크를 온전히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의 단기 영업 이익 개선이 절실했던 회장의 반응은 차갑기 짝이 없었죠. 영업은 수주까지만 하면 돼. 그 뒤에 리스크 관리와 이익률 극대화는 기획실의 데이터로 통제하는 게 맞네. 강 부장은 이번 건에서 손 떼고 내일부터 신사업 태스크포스로 이동해서 대기하게. 업무 권한을 모두 박탈당하고 빈 책상만 지키라는 명백한 권고사직 통보. 강석진은 평생을 바쳐 지켜온 현장의 룰이 펜대 굴리는 산의 정치에 밀려 완전히 폐기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읍소를 거두고 서두에 뱉었던 그 짧은 한마디만을 남긴 채 회의실 문을 열고 빠져나왔습니다. 대회의실을 나와 비상구 옆 탕비실로 향한 강석진은 쓴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아들었습니다. 그때 그를 쫓아나온 해외 영업부의 10년차 최 과장이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장님이 위장염까지 참아가며 따낸 300억짜리 계약을 기획실 놈들이 저렇게 채가는 게 말이 됩니까? 강석진은 창밖의 도심을 응시하며 담담하게 최 과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숫자 노름에 미친 배는 언젠가 가라앉게 되어 있어. 너도 너무 열내지 말고 조용히 내 살 길 찾아둬라.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강석진은 빈 종이 상자에 낡은 업무 수첩과 명함철, 가족 사진을 차곡차곡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의 긴 세월이 고작 종이 상자 하나에 초라하게 채워지고 있었죠. 그때 박도영이 기획실 팀원 2명을 대동하고 점령군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강석진의 짐 상자를 내려다보며 위로를 가장한 비릿한 조롱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금에 위로금 명목으로 3개월치 기본급을 얹어드리라고 인사팀에 특별히 일러두었으니 부담 없이 받으시죠.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술잔 부딪히던 구시대적 영업의 시대는 이제 저물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마진과 리스크는 저희 기획실의 정교한 데이터가 완벽하게 통제할 겁니다. 강석진은 짐 상자를 들어 올리며 박도영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억울함에 찬 분노나 슬픔 대신 뼛속까지 시린 서늘한 냉소만이 그의 눈빛에 머물러 있었죠. 명심해라. 그 환율 보전 조항은 독소 조항이 아니라 이 회사를 지킬 유일한 생명줄이다. 내 알량한 실적을 위해 그걸 함부로 뽑아버렸다간 머지않아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거다. 박도영은 늙은 실무자의 패배한 헛소리라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등을 돌렸습니다. 회사 건물을 빠져나와 회전문 밖으로 나서는 강석진의 발걸음은 묘하게도 아주 가벼웠습니다. 썩어빠진 조직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깊은 해방감이 밀려왔으니까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의 등 뒤로 먹구름이 짙게 깔리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같은 시각 본사 기획실로 돌아온 박도영은 자신의 널찍한 책상 앞에 앉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사내 메신저를 켜 업무팀의 검토 절차를 건너뛴 채 유럽 바이어 즉 담당자에게 한 통의 공식 영문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 보전 조항을 당사 내부 규정상 일방적으로 삭제하겠다는 그야말로 자살골이나 다름없는 통보였죠. 실물을 모르는 팬데자비들이 스스로 파놓은 300억 원짜리 거대한 무덤. 파멸의 타이머는 그 누구도 아닌 오만한 가짜의 손가락 끝에서 경쾌한 마우스 클릭 소리와 함께 직접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석진은 도심 외곽의 조용한 비즈니스 공유 오피스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1인 사무실을 얻었죠. 번듯한 간판도 비서도 없는 10평 남짓한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창가에 놓인 낡은 책상 위에는 아내가 개업 축하 선물로 안겨준 작은 화분과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스 대표 강석진이라고 적힌 빳빳한 새 명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아내가 보온 도시락을 들고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반찬을 꺼내며 아내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죠. 남들 다 겪는 퇴직, 조금 일찍 한 것뿐이니까 기죽지 마요. 20년 동안 윗사람들 배 불려주느라 맘고생 많았잖아요.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당신 이름으로 당당하게 일해봐야죠. 따뜻한 국물을 내어주는 아내의 무심한 듯 다정한 위로에 강석진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전 직장에 대한 미련이나 자신을 내쫓은 임원들을 향한 복수 따위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오직 지난 3년간 유럽 전역을 오가며 쌓아온 글로벌 인맥과 실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직하고 전문적인 컨설팅 비즈니스를 개척하겠다는 순수한 열정만에 그를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럽 프랑크푸르트의 바이어 본사 300억 원 규모 계약의 최종 결정권자인 알렉스의 대형 집무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니터에는 한국 본사 기획실의 박도영 이사가 독단적으로 보낸 영문 이메일이 띄워져 있었죠. 당사 내부 규정상 환율 변동 보전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알렉스는 미간을 찌푸리며 이메일을 2번, 3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수백억이 오가는 기업 간의 맹약이 담긴 계약서에서 핵심 안전장치를 아무런 양해나 협의 과정도 없이 이메일 한 통으로 지워버리겠다는 발상은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만하고 아마추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알렉스가 한국 지사를 통해 은밀히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복잡한 계약의 모든 변수를 통제하던 유일한 신뢰의 창구인 강석진 부장마저 정체불명의 사내 정치에 밀려 해고된 상태였습니다. 현장의 책임자가 날아가고 계약의 뼈대마저 일방적으로 훼손당한 상황. 알렉스는 한국 본사가 이 300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냉혹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사내 법무팀 소속 글로벌 변호사들을 회의실로 호출했습니다. 한국 파트너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완전히 위반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안정한 조직과 300억 원의 거대한 리스크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즉시 계약 전면 무효화 절차를 밟고 국제중재재판소에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접수하세요. 그로부터 2주일 뒤 본사 전략기획실의 넓은 임원 집무실에서 박도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형 모니터에는 강석진이 만들어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확보하게 된 수십억 원의 가장 영업 이익이 화려한 막대 그래프로 빛나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단호한 통보에 바이어 측이 기가 눌려 조용히 수용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실무 경험이 전무한 그로서는 유럽 글로벌 기업들의 계약 위반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냉혹하고 자비 없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환상은 사내 법무팀장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노크조차 잊은 법무팀장의 손에는 두툼한 영문 서류 다발이 들려 있었죠. 박 이사님, 지금 유럽 바이어 측 글로벌 로펌에서 내용 증명과 함께 국제중재재판소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계약 전면 파기 및 위약금 청구 소송입니다. 박도영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낚아채며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위약금이라니요. 환율 보전 조항 하나 우리 측에 유리하게 지웠다고 300억짜리 계약을 없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뢰하는 기싸움일 테니 법무팀에서 적당히 방어 논리 세워서 회신하십시오. 그러나 법무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단순한 기싸움이 아닙니다. 바이어 측은 우리가 합의된 안전장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을 명백한 기망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강석진 부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한 것 역시 프로젝트의 신뢰를 파괴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명시했더군요. 당장 오늘 오후 주식시장에 이 소송 사실이 공시되면 우리 회사 주가는 반토막이 날 겁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박도영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석진이 짐을 싸서 나가며 남겼던 서늘한 경고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죠. 실무를 모르는 펜대잡이가 제 무덤을 판 결과 300억 원짜리 거대한 파멸의 청구서가 회사의 숨통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의 두꺼운 문을 열고 들어선 박도영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벽면에 띄워진 붉은색 주식 차트였습니다. 주식시장 개장 15분 만에 회사의 주가는 이미 8% 이상 곤두박질 치고 있었죠. 300억 원대 위약금 피소 소식이 증권가 정보지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간 결과였습니다. 긴 소파 중앙에 앉은 회장은 핏발선 눈으로 박도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불과 2주일 전 원가 절감을 이뤄냈다며 그를 치켜세우던 칭찬은 온데간데 없고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살벌한 추궁만이 쏟아졌습니다. 단기 마진 15% 올리겠다고 큰 소리치더니 회사를 300억짜리 소송의 수렁으로 밀어넣어 내 놈이 독단적으로 보낸 그 멍청한 이메일 한 통 때문에 우리 회사의 10년치 영업이익이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날아가게 생겼어.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 속에 박도영은 다급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뒤집었을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그는 비열한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죠. 회장님,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애초에 퇴사한 강석진 부장이 바이어 측과 맺은 이면 합의에 맹점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회사의 이익을 지키려다 그 덫에 걸린 것뿐입니다. 제가 법무팀을 총동원해서라도 강 부장의 실무적 과실을 입증하고 소송을 방어해 내겠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차가운 호통이 그의 구차한 변명을 잔인하게 잘라냈습니다. 변명 집어치워. 상대 로펌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이로가 바로 내 이름으로 발송된 일방적 조항 삭제 통보 메일이야. 수습 못하면 내 놈 짐 싸는 걸로 안 끝나. 당장 막아내지 못하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널 구속시킬 테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 회장실에서 쫓겨나듯 빠져나온 박도영은 곧바로 사내 대회의실로 법무팀과 외부 로펌 변호사들을 소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바이어 측이 보내온 두툼한 영문 소장이 흩어져 있었죠. 박도영은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변호사들을 다그쳤습니다. 우리가 먼저 조항을 무효화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건 맞지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 전체를 파기하고 300억을 청구하는 건 명백한 권리 남용 아닙니까? 어떻게든 핑곗거리를 찾아 방어 논리를 만드십시오. 그러나 법무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장 뭉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박 이사님, 소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이어 측 로펌의 논리는 끔찍할 정도로 정교합니다. 우리가 어떤 변명을 댈지 미리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우리 내부의 법적 취약점만을 완벽하게 찔러 들어왔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이메일 기록, 비공식 회의록까지 전부 첨부되어 있어요. 이건 철저하게 우리 회사의 실무와 아킬레스건을 뼛속까지 꿰뚫고 있는 사람의 논리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박도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바이어 측에 우리 내부 정보를 빼돌린 내부자라도 있다는 겁니까? 내부자가 아니라 이 300억짜리 계약의 세부이면 합의를 아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직 강석진 부장 한 사람만이 모든 쟁점과 방어 논리를 머릿속에 담고 있었으니까요. 그분이 나간 순간 우리의 방어막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눈앞이 아득해진 박도영은 멍하니 회의실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이 낡은 적폐라며 조롱하고 내쫓았던 실무자의 빈자리가 3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심연이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강석진을 찾아내 그 입을 막거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야만 했죠. 당장 강 부장 찾아내. 어디서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당장 알아오란 말이야. 박도영의 처절한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 외곽의 고요한 비즈니스 공유 오피스. 강석진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 직장의 주가가 폭락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은 채 새로운 고객사들을 만나기 위한 시장 분석 자료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때 오피스 로비의 직원이 강석진의 사무실로 다가와 두툼한 국제 우편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발신인은 유럽 전역을 주름잡는 글로벌 대형 로펌의 본사였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뜯은 강석진은 안에 든 영문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다소 파격적이면서도 은밀했습니다. 특정 기업 간의 대형 무역 분쟁과 관련하여 아시아 시장의 무역 실무에 정통한 강석진 대표의 통찰력이 필요하니 비공개 독립 자문을 맡아줄 수 있겠냐는 공식 요청서였죠. 구체적인 소송의 당사자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제시된 분쟁의 규모와 쟁점들은 묘하게도 강석진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어느 300억 원짜리 계약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강석진은 서류 끝에 적힌 수십만 달러의 자문 수수료 액수를 조용히 쓸어내렸습니다. 자신이 뿌려둔 20년의 정직한 땀방울이 누군가에게는 300억의 재앙으로, 자신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음을 짐작하며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는
도심에 꽉 막힌 도로. 박도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잔뜩 힘을 준 채 신경질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수석에는 사내 법무팀을 닥달해 급조해낸 업무 과실 및 책임 인정 동의서가 놓여 있었죠. 조수석 글로브 박스 위로 놓인 스마트폰에서 인사팀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사님, 강석진 부장님이 새로 낸 개인 사무실 주소지 파악했습니다. 구로동에 있는 소형 공유 오피스입니다. 박도영은 거칠게 전화를 끊고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바꿨습니다. 어떻게든 강석진의 입을 막고 300억 원짜리 소송의 화살을 그에게 돌려야만 자신이 살 수 있었습니다. 1시간 뒤 강석진의 낡은 공유 오피스 문이 불쑥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들이닥친 박도영은 좁은 사무실 내부를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은 어깨와 파르르 떨리는 눈 밑 근육이 그의 절박한 처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강석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의 사무실에 올 때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걸 갖추는 게 상식 아닙니까? 박도영은 대답 대신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강석진의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구질구질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5억 원입니다. 퇴직금과는 별개로 제 개인 선에서 융통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이 서류에 도장 하나만 찍으시면 1시간 내로 지정하신 계좌에 입금해 드리죠. 강석진이 서류를 집어들어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바이어와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독소 조항의 책임이 실무자인 강석진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억지스러운 자백서였습니다. 서류를 다 읽은 강석진은 가벼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공식적인 조항 삭제 메일을 보내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그 책임을 뒤집어 쓰라니. 기획실의 완벽한 리스크 통제라는 게 겨우 이런 무당푸닥거리 같은 방식이었습니까? 전곡을 찔린 박도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책상을 양손으로 짚으며 강석진을 위협하듯 노려보았죠. 강 부장님, 아니 강 대표님, 지금 이렇게 자존심 세울 처지가 아니잖아요. 평생 회사의 부속품으로 구르다 쫓겨나서 이런 좁아터진 사무실에 처박혀 있는 주제에 5억 원이면 남은 여생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거액 아닙니까? 회사 법무팀이 작정하고 배임으로 엮기 전에 얌전히 도장 찍으십시오. 강석진은 서류를 반으로 접어 쓰레기통에 쳐넣으며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협박과 매수는 본인 살 길이 막막할 때나 쓰는 하수 중의 하수지. 당신이 엑셀 숫자 몇 개로 장난치다 뽑아버린 그 안전핀 덕분에 300억짜리 위약금이 터졌는데 고작 5억 원으로 내 입을 막고 꼬리를 자르겠다니. 당신은 비즈니스의 기본조차 모르는 아마추어입니다. 할 말 다 끝났으면 보안 요원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시죠. 강석진의 얼음장 같은 팩트 폭행에 박도영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결국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사무실 문을 거칠게 닫으며 쫓겨나듯 사라졌습니다. 오만한 엘리트의 처절한 발악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죠. 불청객이 떠나고 다시 고요해진 사무실. 강석진은 책상 서랍을 열어 어제 유럽 대형 로펌 본사로부터 받았던 비공개 독립 자문 요청서를 꺼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로펌 측이 안내한 보안 화상 회의 링크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정갈한 슈트 차림의 외국인 변호사 3명이 강석진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중 아시아 지역 총괄 파트너 변호사가 유창한 한국어로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석진 대표님, 제안서를 수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라인드로 보내드린 사안이라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이제 정식으로 저희 의뢰인을 밝히고 세부적인 자문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화면 분할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참석자가 화상회의에 등장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300억 원짜리 계약의 최종 결정권자 알렉스 킴이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강석진을 보자마자 얕은 한숨과 함께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죠. 강 대표, 다시 뵙게 되어 다행입니다. 한국 본사의 그 멍청하고 일방적인 이메일 덕분에 우리는 당신의 빈자리가 얼마나 거대한 리스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적인 심판뿐입니다. 강석진은 전 직장을 향한 복수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독립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철저한 비즈니스 원칙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협상의 모든 이면 합의와 쟁점을 문서와 기록으로 완벽하게 증명해 드리죠. 대신 자문 수수료 외에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화면 너머의 알렉스와 변호사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강석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또렷하게 전달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던 가짜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동안 진짜 에이스는 가장 합법적이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판을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알렉스와 글로벌 로펌 변호사들의 짧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강석진이 요구할 한 가지 조건이 막대한 금전적 보상일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죠. 강석진은 차분하게 깍지 낀 손을 책상 위에 올리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위약금 소송에서 귀사가 승소하여 기존 계약이 전면 파기될 경우 한국 내에서 새로운 파트너사를 찾고 라인을 세팅하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기회비용이 낭비될 겁니다. 제 조건은 명확합니다. 승소 이후 이 프로젝트의 아시아 지역 독점 에이전시 권한을 제가 설립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스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국내 핵심 하청 공장들의 라인과 단가 구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알렉스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강석진의 제안은 단순한 자문료를 넘어 300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이 되겠다는 대담하고도 완벽한 비즈니스적 선언이었습니다. 단기 이익에 눈이 멀어 약속을 뒤집는 대기업 본사보다 실무와 현장을 완벽히 통제할 줄 아는 강석진의 일인 에이전시를 거치는 편이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짧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엑셀 숫자만 보고 안전장치를 뽑아버린 멍청한 조직보다는 강 대표를 믿기로 하죠.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은 한국 본사 전략기획실은 차가운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박도영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친 채 책상 위를 어지럽히고 있는 법무팀의 방어 논리 초안을 신경질적으로 밀쳐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자신이 바이어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메일의 책임을 피해 갈 합법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박도영은 이성을 잃고 가장 비열한 수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기획실에서 자신의 수족 노릇을 하는 김 과장을 은밀히 집무실로 호출했죠. 김 과장, 3년 전 영업부에서 올렸던 환율 보전 조항 기한서 원본 찾아와. 그리고 6개월 전 날짜로 내가 강석진 부장에게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반려의견서를 하나 새로 만들어. 강 부장이 내 지시를 고의로 묵살하고 바이어와 이면 합의를 유지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란 말이야. 김 과장은 사색이 되어 더듬거렸습니다. 이사님, 아무리 그래도 사문서 위조입니다. 나중에 감사팀에서 서버 로그라도 뒤지면 전부 들통날 텐데요. 박도영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서버에 안 남게 수기로 작성해서 도장 찍고 파쇄된 문서 틈에 끼워 넣으면 되잖아. 회장님이 당장 배임으로 구속시키겠다는데 나더러 그냥 얌전히 죽으란 소리야? 내가 살아야 너도 사는 거니까 당장 시키는 대로 해. 결국 김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가짜 지시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조작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던 박도영은 다음 날 아침 일찍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1차 벤더 업체의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하청업체의 대표실. 정 대표는 갑작스러운 본사 기획실 이사의 방문에 바짝 긴장한 채 차를 내어오고 있었습니다. 박도영은 차는 입에도 대지 않은 채 품에서 미리 작성해둔 진술서 한 장을 꺼내 탁자 위로 불쑥 밀어보냈습니다. 정 대표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이 진술서에 법인 도장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퇴사한 강석진 부장이 본사의 승인도 없이 무리한 납품 단가를 강요했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진술서를 읽어내려가던 정 대표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난 3년간 본사의 무리한 단가 후려치기를 막아주고 하청 공장의 이익을 대변해주던 유일한 방파제가 바로 강석진 부장이었습니다. 그런 은인에게 모든 덤터기를 씌우는 거짓 진술을 하라는 요구에 정 대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님, 이건 명백한 거짓말 아닙니까? 강 부장님은 단 한 번도 저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획실에서 깎으려던 단가를 강 부장님이 몸으로 막아주셨죠. 저는 이 서류에 도장 못 찍습니다. 박도영은 비웃음을 흘리며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의리가 참 눈물겼군요. 그런데 어쩌죠? 정 대표님이 여기에 도장을 찍지 않으시면 다음 달부터 귀사로 들어가는 본사의 모든 발주 물량은 전면 백지화될 겁니다. 강석진 부장 하나 지키자고 수백 명 공장 식구들 전부 길거리에 나앉게 만드시겠습니까? 기획실의 힘이 어떤 건지 잘 아시잖아요. 거대 기업의 잔인한 횡포 앞에서 정 대표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박도영은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로 정 대표가 서명한 거짓 진술서를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 대표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내부 결제 서류 위조와 하청업체의 거짓 증언까지 확보한 박도영은 이제 이 300억 원짜리 소송의 늪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그 알량한 거짓말의 모래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지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늦은 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1차 하청업체 공장. 기계 소리가 멈춘 어두운 작업장 한 구석에서 정 대표는 말없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본사 박도영 이사의 협박에 못 이겨 자신의 오랜 은인인 강석진 부장을 음해하는 거짓 진술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죠. 정 대표는 핏발선 눈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끝내 참지 못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채 3번이 울리기도 전에 익숙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 대표님, 늦은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정 대표는 울음을 삼키며 박도영이 저지른 만행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거짓 진술서에 서명한 것과 본사의 발주를 끊겠다는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비겁함을 뼈저리게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강석진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덤덤했죠.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라도 수백 명 공장 식구들 목줄이 걸린 상황이었다면 서슴없이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기획실에서 꼬리를 자르기 위해 그 정도 수작은 부릴 거라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강석진의 평온한 목소리에 정 대표는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 부장님, 아니 대표님, 그 진술서가 재판에 넘어가면 대표님이 모든 독박을 쓰게 됩니다. 제가 내일 아침 당장 본사 감사실에 쫓아가서 협박받았다고 전부 자수하겠습니다. 강석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닙니다. 박 이사의 그 알량한 위조 서류는 재판정에서 그들의 목을 칠 가장 확실한 사형 선고장이 될 겁니다. 정 대표님은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어서 강석진은 유럽 바이어 측과 자신이 맺은 새로운 아시아 독점 에이전시 계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본사가 위약금 소송에서 패소하여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정 대표의 공장은 강석진의 회사를 통해 바이어에게 직납할 수 있는 더 훌륭한 활로가 열려 있다는 충격적이면서도 완벽한 소식이었죠. 본사의 부당한 단가이나 요구나 결제 지연 기록, 그동안 꼼꼼히 모아두셨죠. 내일 당장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청 거래로 본사를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합법적으로 본사에 납품하던 핵심 부품의 출하를 전면 중단하시는 겁니다. 법적 명분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던 정 대표의 눈에 강렬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서울 본사 전략기획실 집무실, 박도영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거짓 진술서와 자신이 위조한 반려 의견서를 법무팀에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서류 쪼가리 2장이면 300억 원짜리 소송의 책임을 강석진에게 전부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때 책상 위에 내선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충남 생산 공장장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박 이사님, 도대체 하청업체들에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오늘 아침부터 1차 벤더 3곳이 동시에 핵심 부품 납품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지금 조립 라인 4개가 올스톱됐습니다. 박도영은 쥐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당장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압박하십시오. 압박이 통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청업체들이 연합해서 우리 회사를 불공정 거래로 공정위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게다가 부품 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하루 손실액만 15억 원입니다. 당장 부품을 구해서 라인을 돌리지 못하면 위약금 재판 가기도 전에 우리 회사 공장부터 파산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박도영은 망연자실한 채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기획실의 권력으로 하청업체를 완벽하게 짓밟았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거칠고 단단한 생태계는 펜대잡이의 오만한 협박에 굴복하는 대신 진짜 에이스인 강석진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뭉쳐 본사의 심장부를 전면으로 타격하고 있었죠. 국제중재재판정에 서기도 전에 회사의 숨통이 먼저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박도영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엑셀 숫자로는 절대 계산할 수 없는 현장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 그가 쌓아 올린 얄팍한 거짓말의 모래성은 이미 형체도 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에 위치한 국제상사중재재판소의 대형 심리실, 무거운 긴장감이 감도는 원목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한국 본사 측 변호인단과 유럽 바이어 측 글로벌 로펌 변호인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회사 측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박도영은 연신 마른 입술을 축이며 초조하게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죠. 재판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사 측 수석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도영이 건네준 2장의 서류를 재판부와 상대 측에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회사는 바이어 측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제출된 문서를 보십시오. 이는 6개월 전 기획실에서 영업부 실무 책임자였던 강석진 부장에게 환율 보전 조항을 삭제하라고 공식적으로 지시한 반려의견서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정 대표에게서 억지로 받아낸 거짓 진술서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하청업체 대표의 진술서입니다. 강석진 부장은 본사의 지시를 묵살하고 바이어와 부당한 이면 합의를 유지했으며 그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권한을 남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이 모든 사태는 개인의 일탈과 배임에서 비롯된 것이며 회사는 철저히 기망당한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300억 원의 위약금 청구는 부당합니다. 박도영의 입가에 간신히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이 급조한 위조 서류들이 재판정에서 그럴싸한 방어 논리로 작동하는 것을 보며 어떻게든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바이어 측 글로벌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경을 천천히 고쳤으며 정중하게 재판장을 향해 입을 열었죠. 본 심리에 앞서 저희 측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저 문서들의 신빙성을 완벽하게 교차 검증해 주실 특별 고문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변호사의 안내와 함께 심리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맞춤형 네이비 슈트를 입은 남자가 한 손에 낡은 가죽 수첩을 들고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사 측 변호인단과 박도영은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들 오랜만입니다. 강석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적폐로 몰려 쫓겨나던 초라한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300억 원짜리 계약의 진짜 주인이자 바이어 측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독립된 글로벌 컨설팅 펌의 대표 자격으로 그들 앞에 선 것입니다. 박도영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 부장, 아니, 당신이 왜 저쪽에 앉아 있는 거야? 이건 명백한 사규 위반이자 산업 스파이 짓이야. 강석진은 자리에 여유롭게 앉으며 서류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가볍게 밀어보냈습니다. 사규 위반이라니요. 저는 박 이사님이 친히 권고사직 처리하여 남남이 된 외부인입니다. 정당한 국제법의 룰에 따라 당신이 멋대로 조작한 진실을 바로잡으러 온 합법적인 고문일 뿐이죠. 강석진은 박도영이 제출한 반려 의견서를 집어들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6개월 전 날짜로 찍혀있는 이 기획실 반려 의견서. 참 정교하게 위조하셨더군요. 하지만 박 이사님은 현장 실무를 전혀 모른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서류에 사용된 법인 인감은 정확히 석 달 전에 낡아서 새 것으로 교체되기 전에 구형 도장입니다. 6개월 전 서류에 새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건 이 문서가 최근에 급조되었다는 완벽한 물증 아닙니까? 박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석진의 팩트 폭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는 스크린에 또 다른 문서를 띄웠습니다. 또한 며칠 전 1차 하청업체 정 대표님을 찾아가 본사의 납품 권한을 무기로 이 거짓 진술서를 강요하셨죠. 그날 정 대표님의 대표실에 설치된 CCTV 영상과 녹취록, 그리고 본사의 불공정 하청 거래를 고발한 공정위 접수 중이 이미 재판부에 정식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심리실 내부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회사 측 변호인단조차 변호를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고 서류를 덮어버렸죠. 사문서 위조, 협박, 그리고 불공정 거래까지. 박도영이 살기 위해 던졌던 모든 무리수들이 오히려 그의 목을 조르는 가장 완벽한 올가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엑셀 숫자 몇 개로 장난치며 펜대를 굴리던 기획실의 그 대단한 통제력이 결국 300억 원짜리 위약금과 형사고발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냈군요. 강석진의 서늘한 마지막 선고가 떨어지자 박도영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실무자의 피땀을 훔친 가짜 엘리트의 처참한 붕괴. 심판의 종소리가 그의 귓가를 잔인하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국제상사중재재판소의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일주일.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대기업 본사 1층 대형 로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쏟아져 나온 수백 명의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 시선의 끝에는 양손에 수갑을 찬 채 경제범죄수사대 형사들에게 끌려나가는 박도영 이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실무자의 피땀을 가로채고 위기를 모면하려 사문서 위조와 하청업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던 오만한 엘리트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엑셀 화면 속 가짜 숫자로 회장에게 아부하며 승승장구하던 기획실장은 이제 수백억 원대 배임 및 사문서 위조 혐의를 짊어지고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인 박도영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 비릿하던 여유 따위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꼭대기층 회장실에서는
300억 원의 거대한 위약금, 폭탄과 주가 반토막이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든 회장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낡은 적폐라며 쫓아냈던 현장의 룰을 철저히 짓밟은 대가는 기업의 존폐마저 뒤흔드는 참혹한 파멸로 되돌아왔으니까요. 며칠 뒤 강석진의 쾌적한 새 사무실에는 따뜻하고 활기찬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10평 남짓했던 공유 오피스를 떠나 어엿한 대회의실과 직원들을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스의 정식 사옥이었죠. 넓은 원목 테이블에는 유럽 바이어 측 최고 결정권자 알렉스와 1차 하청업체 연합회를 대표하는 정 대표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아시아 독점 에이전시 계약서에 힘주어 서명했습니다. 강 대표, 거대한 간판만 믿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멍청한 조직보다 현장의 디테일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진짜 전문가와 일하게 되어 무척 든든합니다. 앞으로 우리 유럽 본사로 들어가는 모든 아시아 발주 물량과 권한은 강 대표의 회사를 100% 통하게 될 겁니다. 그 옆에 앉은 정 대표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대기업 본사의 악랄한 단가 후려치기와 횡포에 시달리며 도산 위기에 처했던 하청 공장들이 이제 강석진의 에이전시를 통해 정당한 마진을 보장받으며 안정적으로 부품을 직납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강석진은 두 사람과 굳게 악수를 나누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법과 사내 정치가 아닌 정직한 땀방울과 신뢰가 마침내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순간이었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문서상의 장난질이 아니라 모두가 합당하게 이익을 나누는 진짜 비즈니스가 뭔지 제대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석진은 양손 무겁게 한우 세트와 평소 아내가 좋아하던 와인 한 병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 고기를 굽고 와인잔을 부딪히며 그는 새롭게 발급된 법인 통장과 첫 자문 수수료 입금 내역서를 아내 앞에 슬며시 내밀었습니다. 나 혼자 잘나서 해낸 게 아니야. 남의 밥상 차려주느라 허송세월하며 억울해할 때도 잔소리 한 번 없이 묵묵히 내 편이 되어준 당신 덕분이지. 20년 동안 윗사람들 눈치 보느라 못했던 진짜 내 사업,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펼쳐볼게. 아내는 엄청난 금액이 찍힌 내역서를 보고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강석진의 빈잔에 붉은 와인을 가득 채워주었죠. 꺼봐요. 내가 당신의 진짜 실력은 언젠가 세상이 다 알아줄 거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버티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심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의 권력으로 남의 성과를 훔치려던 가짜들은 어두운 심연으로 비참하게 추락했지만 묵묵히 자신만의 단단한 내공을 쌓아온 진짜 에이스의 앞길에는 눈부신 내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겉만 뻔찌르르한 서류와 사내 정치로 남의 공을 가로채는 얌체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냉혹한 세계에서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회사를 구하는 것은 결국 현장에서 구르며 쌓아온 실무자의 진짜 내공과 신뢰입니다. 가짜는 결국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지며 정직한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통쾌한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의 생생한 직장 무용담이나 억울했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